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은 생각이 아닌 느낌을 통해 끌어당겨져 생겨납니다. 즐겁고 편안한 긍정적인 느낌은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하고, 힘들고 불편한 부정적인 느낌은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느낌은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생기고, 저항하기 위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지고, 현재의 느낌의 주파수에 공명하는 일들이 끌어당겨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느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생각을 통해 바로 생겨날 수도 있고, 생각에서 감정이 생겨난 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이 생겨나지 않은 생각은 그저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합쳐지게 되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통해 행동이 나오며, 행동을 함으로써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나타나는 두려움처럼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반응하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을 뜻합니다. 반면 느낌은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를 통해 마음이 분석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느낌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채워진 충만함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생겨납니다. 반면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채워지지 못한 결핍된 여러 부정적 느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생겼을 때만 느낌이 따라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정 없이도 느낌이 생길 수 있고, 느낌 이후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따스한 느낌의 편안함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느낌이 있다고 행복감을 꼭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갖고 있는 경험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느낌 이후의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원시적 뇌인 편도체를 통해 일어나고, 기본적인 감정인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두려움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정은 호르몬과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형성됩니다. 반면 느낌은 전두엽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력,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제각기 느껴지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겪었던 경험을 통한 기억이 느낌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고양이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은 고양이를 보았을 때 귀엽다고 좋아하겠지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싫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싫은 감정은 예전에 무의식에 가두어 놓은 감정은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나타나면서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지 않고 감정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억눌러 놓은 에너지가 인정받기 위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껴주어야 합니다. 느껴주지 않으면
감정이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결국 무의식에 머무르게 됩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고 나쁨에 따라 받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귀찮게 느껴지고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는다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느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기 달라집니다. 이러한 다른 느낌 속에서 끌어당겨지는 현실도 제각기 다르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의 컨디션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하고 컨디션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흥미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또한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좋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매 순간 긍정적인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정화하는 것 외에도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심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면 행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느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주어진 인연과 교훈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좋은 느낌의 행복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하나로 여긴다면 타인에게 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으려고만 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주는 좋은 느낌의 에너지이며 깊이 고마움을 느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면 반대로 공명하는 좋은 느낌의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부정적 염체의 에너지가 마음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의한 좋지 않은 느낌에 자리를 내주고 결핍을 만들어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보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말보다는 진실된 고마움을 마음 깊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정신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겪을 필요가 있는 체험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끌어당겨진 어떠한 체험이든 깨어있으면서 선물로써 받아들이면 그 속에는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